최근에 많은 분들이 원론적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그냥 좀 비구체적이었다가 그림을 하고 그림 그리는 시간이 많아지고 전제가 높아지고 하니까 본래적인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원칙적인, 원론적인, 기본적인 질문을 많이 합니다. 특히나 예술이 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글쎄요, 예술이 뭘까요? 책이나 이야기를 들어봐도 뭐 특별하게 뭐 잘 가르쳐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예술은 뭐 예술이면 예술이면 됐지. 예술이 뭐 특별한 거 있어? 그것까지 있고 뭐 예술이잖아.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립니다. 근데 몇 가지는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겠습니다만 예술은 뭐 테크네 많이 나오잖아요. 뭐 아르스 아트, 쿤스트, 아르템, 미술, 뭐 이 기술 다양한 많은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예술은요, 기술의 부족분에서 출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기술과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하나였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대가 변하면서 기술과 예술이 분리되기 시작하죠. 이 시점이 어디냐고 시대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무엇인가 필요를 하는데 필요하는 그 물건에 대한 쓸모를 개발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 예책에 나오듯이 농기구라고 했을 때, 농기구를 사용할 수 있는, 더 잘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을 찾다 보니까 상상을 하게 되지 않을까요? 기술의 부족분이죠. 거기에서 예술이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금 역사를 많이 뛰어넘어가지고, 여기서 쓸모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어디다 쓸 건데, 어떻게 쓸 것인데, 쓰고는 싶은데, 그랬을 때 예전에 14세기, 15세기, 16세기 정도 되면은 서양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 쓸모였죠. 대다수가. 종교의 쓸모였고, 그분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기도 했었고, 신부나 목사들이 그림을 그리게 대행을 했었죠. 나머지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은 기술자였고. 그러다가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 이념이 생기고 나니까 시민들의 것, 정치적인 것, 왕족의 것, 공원 영지의 것, 이렇게 쓸모가 사용이 되죠, 미술이. 예술이. 모든 미술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이 그렇게 되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본주의가 심해지고 이념이 발생할 때는 이념에 대한 쓸모를 그렸죠. 근데 자본주의가 발생하고 나니까 어디다 쓸래? 예술 어디다 필요할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를 담았죠. 그림에다가 그 이후에는 이 왕이나 정치나 도구를 담았죠. 그다음에 이념을 담았죠. 이제 돈을 담는 것밖에 안 남았습니다. 돈을 담아야죠. 돈을 담는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자본주의 사회가 평등해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 모든 사람의 사용처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또 그게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있죠. 돈 적은 사람들이 있죠. 돈 버는 사람이 있죠. 돈 벌어주는 사람이 있죠. 그 쓰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을 쟁여놓을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예술에 돈을 묻어두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는 소위 말하는 이 재판매 환금성이라고 하죠. 유명한 화가들 작품요, 수백억, 수천억 하잖아요. 거기에 이미 돈이 있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 다 하잖아요. 경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매회사에서 그림을 낙찰을 받았다가 돈이 필요하면 다시 넣으면 되니까 돈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어버렸답니다. 근데 이게 이거 다 알아요. 원론적이니까. 뭐 예술, 또 뭐 기술이니 뭐니 해가지고 그건 나중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담을 수 있을까? 내가 그림을 그렸어. 아트페에 나갔어. 20만 원? 30만 원? 그거 쓸모죠. 사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다 쓰려고 사게 되는 겁니다. 장치적인 부분이죠. 이럴 때는 기술적 요소가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30만 원, 50만 원, 70만 원 그림들은요, 이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되게 세죠. 아이들을 위한다거나, 식탁 위에 걸린다거나, 요즘 거실 어느 한 부분을 차지한다거나,
뭐 침실 위해를 걸린다거나 하는 어떤 이 필요에 의해서 보면 이 거래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나중에 되면 쓸모가 없어지게 되면 버려지고 말죠.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본인의 작품이 지속적인 쓸모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마케팅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술가의 가치를 높이는 거고. 다시 또 말씀드리면 그 쓸모라는 부분 계속 말씀드려봅니다. 내 그림이 500만 원이야. 500만 원의 쓸모가 있었을까? 사주는 것 말고요. 여기에서 가치라는 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값어치라는 국사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값어치가 있고 쓸모가 있습니다. 500만 원을 넣었다가 500만 원을 뱉어내면 좋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술가의 가치가 여기에서 필요로 합니다. 500만 원에 팔았으니 그림은 쓸 데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그림 예술가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하고 지속적으로 전시를 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해나가네. 그러면은 500만 원에 산 이 구매자는 이 그림을 존중합니다. 예술가를 보면서 언젠가는 500만 원을 뱉어낼 거야 라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면서 말이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술가들이 자존심 때문에 예술가 활동을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것, 이념적인 것, 정치적인 것, 그러다가 지금 자본적인 것 하다 보니까 내 현대미술이 들어오면서 이거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현대미술로 접어들면서 감상자의 권한과 권리가 상당히 강화되었어요. 예전에는 그림을 가지고 가르쳤죠. 야, 그분의 말씀이야. 야, 사회적 이념이야. 이거 정치적 도구야. 그랬는데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가 팽배하다 보니까 감상자가 거기에 대화를 집어넣고 거기에 한 부분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특히 미술 같은 경우에도 뭐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술 생산자가 모든 것을 이야기 다 해버리면요. 그것은 감상자가 들어갈 틈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이 쓸모의 가치가 훅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샀다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대미술로 와가지고는요, 막 그리는 거, 그냥 그리는 거, 이것은 대단히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예술가의 가치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려 봅니다. 유튜브 틀죠, 쇼츠 보죠. 엄청나게 많은 예술가들이 그림을 그려냅니다. 우연으로, 기술로, 장난으로, 실수로 막 그려냅니다. 전부 다 좋은 예술이래요. 그래서 거짓말 하죠. 아, 이 그림 얼마인지 아십니까? 2천만 원입니다. 뻥치죠. 예술가가 그려놓은, 제작해놓은 그 예술 작품에 감상자가 얼마만큼 권한을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에는요, 달라지기 시작하는 부분에는요, 예술가의 활동이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그림을 그리고 있고, 이렇게 사회적 조건을 가지고 있어. 제 조건, 제반 조건. 이 그림 가격이 높아질 수 있게끔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라고 하는 부분을 선명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전시를 가지고 부족하죠. 지금도 아트페어가 여러 군데서 열리고 있습니다. 달리면 좋죠. 근데요, 지금 파는 것도 중요하지. 모든 예술가들의 고민 아닙니까? 화가님들의 고민. 지속성, 영속성, 가격 올리는 것. 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내 그림 5만 원에 팔았다가 50만 원 하고, 내가 500만 원에도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니까 자꾸 고민을 하게 되죠.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요, 예술가의 활동 범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또 돌아가요. 기술에 있어서 예술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나왔어요. 고민스러워요. 말씀드린 대로 종교적인 문제가 되게 셌었습니다. 그럼 그분의 말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렇다고 보니까 현실에 없는 것을 넣을 수밖에 없죠. 그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현존하지 않는 무엇을 넣어야만 한다. 그러다가 사회적 이념을 정치를 넣었다가 지금은요, 현존하지 않는 감상자의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감상자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림을 그리는 것 같아도 그것은 이미 예술가의 사회적 범위가 있기 때문에 존중하면서 이해하면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을, 그 그림을 바라보게 되죠.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만, 화가님들에게 작품 설명은 가급적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충고를 합니다. 작품을, 이미지를 설명을 해버리면은 감상자가 갈 데가 없잖아요. 감상자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두기 위해서는 작품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를 설명하자. 본인을 설명해라. 누군가 질문하면, 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런 그림이 생겼어. 라고 하죠. 저 노란색은요, 저 파란색은요. 이렇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그 설명은 누가 하느냐? 그 그림을 바라보는 저 같은 사람, 갤러리스트, 딜러, 큐레이터, 뭐, 이 기타 등등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 그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죠. 그 이야기도요,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 감상자가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설명을 다 달리 합니다. 똑같이 설명 안 해요. 어떤 경우에는 결핍이었다가, 어떤 경우에는 풍족이었다가, 어떤 경우에는 부족이었다가, 어떤 경우는 충만이었다가, 어떤 경우는 예쁨, 못생김,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설명을 따라 합니다. 뭐, 그림이 그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그림이 만약에 예술작품이 하나의 이야기로 일관적으로 간다 그러면요. 그것은 그다지 좋은 예술품이 아닌 게 되죠. 예술작품의 일관성은 없습니다. 예술가의 일관성만 존재할 뿐이죠. 지금 저기 뒤에 보이는 그림이 이 구테여 화가 작품인데요. 뭐, 잘 그렸죠? 이게 왜 잘 그리는가 하면요. 장미꽃, 꽃, 해바라기. 보통 사람들보다 비교 대상으로 있었을 때는 대단히 잘 그렸죠. 그런데 여기서 잘이라고 하는 부분을 화가에게 대입을 시켜봤을 경우에는요, 잘 그렸다는 말보다는, 와, 이런 상태구나. 화가의 생각이 여기 있구나. 발전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변화가 돼버립니다. 감상자에게는 저는 그래요. 예쁘지요? 라는 얘기는 하지 않아요. 작품의 가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쓸모, 감상자가 어디만큼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현대 예술의 예술 작품에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있어서는 기술의 부족 부분인데 발명과 창작의 차이는 발명은 손으로 쓰는 것이고 창작은 머리로 쓰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술은 드러나지 않은 부족분을 해결해 주는 부분이다. 이건 변함없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을 단순하게 물건 쓰는 것, 책상, 의자, 농기구, 이 기구, 이러한 것들 외에도 쓸모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기술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연애하는 것도 기술이죠. 돈 버는 것도 기술이죠. 생각하는 것도 기술이죠. 또 이 회사에서, 기업에서, 품위서, 기업에서 쓰는 것도 기술이죠. 요즘은 AI 잘 다루는 것도 기술입니다. 그 기술의 부족분을 채워야 한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술이 뭐냐? 기술의 부족분에서 시작되었다. 예술이라고 하는 개념은 시대별로 다르다. 지금 현재는 감상자의 권한과 권리가 강화되어져야 한다. 되어져 있다. 또 돈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움직임이 더 강화되고 발전적이고 확장되어져야 한다. 이 그림이 500만 원인데 500만 원이나 가치를 유지시키는 것은 예술가의 흔적을 지속적으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마케팅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술이라고는 결국은 사회적 쓸모 아닙니까? 어디다 쓰기 위해서 생겨난 거거든요. 아무 쓸모없이 그러진 않아요. 지금 또 피카소 그림을 보고 비구상을 보고 저거 발로 그려도 저거보다 낫겠다라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또 예쁜 장미꽃, 예쁜 이 해바라기가 그대로 재현된 것을 보고 예쁘다 하고 경외심을 일으키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무식하다거나 잘못됐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쓸모라고 하는 것은 예술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내 쓸모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한 것입니다. 결국은 필요거든요. 어디다 쓸래라고 하는 거. 내 작품을 어디에 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 같은 사람들의 전달체가 필요한 것이죠. 예술가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냥 뱉어내는 겁니다. 예술가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계획적으로 기획적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뭐 의미하고 하면 다 정리해버렸어요. 그럼 감상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럼 현대미술은 꽝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옛날 도상, 종교적 가치로서만 얘는 도상을 그리는 것도 아닌데 정해진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화가님들한테 그래요. 연구하고 활동하고 공부하고 예술 작품을 할 때는 그냥 해라. 알고 있는 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이 예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금 제 개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금 책을 한 10권 정도 냈잖아요. 지금 10년째 책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컴퓨터에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썼죠. 지금도 알고 있는 거 쓰면요, 뭐 책 한 두세 권 지금 뚝딱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가는 과정의 것, 무엇인가 나에 대한 것,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냥 하려고 하니까 막막해져 버리는 거예요. 뭔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술시장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오신 어떤 화가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이 대표님 유튜브는 상당히 재미있고 그런 이야기 나한테 습득는 게 많은데 왜 구독자가 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구독 눌러주시면 되죠. 지금 방송 보시는 분이 구독 눌러주시면 되죠. 근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주로 화가님들하고 예술 생산자들이거나 미술 AO이거나 컬렉터 같은 분들이 제 방송을 보고 있죠. 그러고 또 오늘 하는 얘기요. 예술이 뭔지 이런 거 골치 아파서 생각 안 합니다. 굳이 뭐 살기 바쁜데 예술이 뭔지 고민해서 뭐 할 겁니까? 근데 이것은 필요에 의한, 쓸모에 의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에게 제공되어지는 거죠.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을 쓰는 사람들, 그쪽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술이 필요한 거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현재는 돈을 담을 수 있는 방식을 찾아내죠.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데 비싼 그림들은요, 1억에 샀다가 이렇게 팔 수 있어야 2억이 되는 거거든요. 어, 언제든지 그렇잖아요. 가격이 오른다는 거는요. 샀다가 그만큼 되팔 수 있어야 가격이 오르죠. 무조건 사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조건 사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예술 작품은, 화가들에게서 예술 작품은 배우들을 생산해내는 일이라. 오늘 내 생각이 있고, 내일 또 생각이 있다. 같은 생각일 수 있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림을 그리지만, 어느 순간 환경과 사회적 조건이 바뀌었을 때는 다른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 하면요, 많은 분들이 화낼지도 모르겠는데요. 20년, 30년 동안 일관되게 같은 비슷한 이미지만 그리시는 분들요. 그건 감히 이런 말씀 드렸어요. 참 사기꾼이거나 참 순진하게 사는 분들이다. 세상이 변하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잖아요. 얼마나 순진해요. 근데 내가 변했음에도 그림을 변하지 않게 그린다는 것은 좀 일종의 사기 아닌가요? 이율배반적이지 않는가요? 그러니까 특정의 어떤 이미지를 개발해내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나 자신을 개발해라. 그럼 특정의 나 자신이 뱉어내는 모든 것은 특정의 이미지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예술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죠. 예술은 예술일 뿐이지만 기술의 부족분에 대해서 생겨난 것이다. 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이러한 장비나 물건들이었는데 지금은 생각을 활용하는 것도 기술이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 와가지고는 손으로 쓰는 기술에 대한 부분은 발명으로 갔고
머리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으로 쓰는 부분 예술 창작으로 갔는데,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뭘 쓰고 싶어 할 것인가? 그것은 어떻게 그림을 그릴 것인가가 아니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고민하면서 나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하면서 예술 작품을 생각해야 된다면요. 거기에 코드에 맞는 부족분을 이해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회가 워낙 분파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요.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 전체를 아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도 하나 하시더라고요. 아, 그림값이 피카소 그림 왜 그렇게 비싸? 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을 10원으로 보자. 10명이 알면 100원. 맞나요? 1000명이 알면은 10,000원. 1억 명이 알면은 10억. 그렇게 많은 사람들, 수억 명이 알게 되면은 수천억이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알고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미 돈으로서, 환금성으로서, 돈을 보관해서 용처로서 확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싼 거다. 어떤 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 10원이라고 한다면 몇 명이 그분을 알고 그분의 그림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 아니요. 그 사람을, 이 그려낸, 생산해낸 예술작품을 그 사람의 것이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어야 되는가? 1,000명이면 10,000원이겠죠? 10,000명이면 10만 원이 되겠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림 그리고 있는 화가님들을 알고, 화가님의 그림을 알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될까? 한 10만 명쯤 알면 이미 떴죠? 스타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1,000명쯤 알까요? 제가 이 구독자 수가 지금 5,000명이 넘었습니다만, 한 30년 가까이 갤러리 일을 하다가 보니까, 저를 알고 있는 분들은 꽤 많죠? 한 10,000명은 넘을 것 같아요. 2만 명쯤 되려나요? 그러니까 그림 팔리고 먹고 살죠. 지금 또 저랑 이야기하면서, 이 그림을 매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F4 하나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시하고 있는 작가의 지인이 한 분 계셔서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제 이야기와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어떤 코드가 맞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분이 갑자기 뭐 나가시더니 명동에 가시더니 선글라스를 2개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이 코드가 맞아서 참 얘기 잘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이런 경험을 갖긴 하지만은 이럴 때 참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어, 제 이야기에 대해서 듣는 사람의 코드가 일치했다는 것. 일종의 그 마음이 열리거나 머리가 열렸다는 것이겠죠. 그림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이야기를 담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야기를 가진 화가가 그냥 죄송합니다. 그냥 퍼질러 놔는 말이 웃겨집니다. 이 무작정 이렇게 뱉어놓은 결과물을 보고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감명을 받죠. 감명이라는 부분은 바로 여기서 발생을 합니다. 내 필요, 내 코드와 접합이 됐다는 거. 현대미술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참 많았다는 거. 이러한 것들이 현대미술의 주요 키워드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다 나은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보다 같음이 아니라 오늘과 다름의 세계를 살 뿐이죠. 보다 나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뭘까요? 오늘 돈 100원이 있다가 내일 200원이 있다고 보다 나은인가요? 경제적인 거 빼고, 돈 빼고 보다 나은 삶이 무엇일까요? 보다 나은 삶은 모든 쓸모, 새로운 욕망, 새로운 필요를 찾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그분하고 말씀드린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미술품을 감상한다는 것은 낯선 여행지에 가는 것과 비슷하다. 혼자 낯선 여행지에 가면요, 좀 두려워서 못 갑니다. 낯선 걸 즐기는 것이 아니라 낯선 여행지에 가면 많은 것을 보죠. 새로운 것들을 보죠. 그러다가 이 혼자서 낯선 여행지를 막 다니는 사람들은요, 늘 새로운 걸 찾아다니죠. 미술품도 그런 것 같아요. 낯선 여행지를 가는 그런 기분.
낯선 동네에 가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찾아내는 것. 이게 예술 작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문학이 되건, 무용이 되건, 음악이 되건, 시각예술이 되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오늘 여기서 정리할게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